그러면 어떻게 100살까지 멀쩡하게 살 수 있냐? 바로 이 장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산균을 먹으면 회복이 되냐, 장이 과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6종이나 10 몇 종인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일본과 한국은 기대 수명이 거의 83세, 85세 가깝거든. 근데 미국은 78.4세. 이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낮지. 이게 뭔 차이일까? 의료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의료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음식의 차이고,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내 세균들이 먹고 있고, 그 장내 세균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전혀 다르고 장이 전혀 다르다. 장에 사는 장내 세균이 전혀 다르다, 이 얘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을 좋게 하는 거는 음식인데 그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 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장내 세균이 하는 역할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뭘까? 가장 큰 게 바로 면역 훈련이야. 면역 훈련. 면역 훈련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장, 하나가 흉선. 근데 흉선은 퇴화를 하거든, 퇴화를. 이게 중년기가 넘어가면 흉선에서는 역할을 많이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00살까지 멀쩡하게 살 수 있냐? 바로 이 장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장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장내 세균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냐에 따라서 면역이 엉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나뉜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의 신호는 어디까지 가냐?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장의 신호가 골수까지 가서 건강한 면역세포와 혈액세포를 만든다라고까지 연구가 나와 있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내 세균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장내 세균은 단순히 뭐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애가 아니고, 여기 보면 생필품을 만드는 애기도 하고, 이런 생필품을 많이 만든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생필품 공장이기도 하고 면역 학교이기도 하다. 생필품 중에는 뇌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도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치매인 사람들의 장은 엉망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장내 세균을 잘 가꿔가지고 장에서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서 뇌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장내 세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거지. 이런 물질들을 단세지방산, 인돌, 뭐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장벽 강화를 하고 전신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면역 조절도 해주고 신경계나 뇌 안정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도 사실은 장내 세균이 안 좋으면 우울증, 불안이 와. 그러니까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항생제를 엄청 하면 장내 세균이 일단 절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우울증 생기고 불안증 생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장수는 뭐냐, 노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이런 논문들에 보면은 노쇠하는 게 원인이 이거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고, 장이 안 좋아져서 노쇠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내 세균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장내 세균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기본적으로 면역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효과도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면역 항암제 잘 듣고 아니면 면역 항암제 안 듣더라.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는 이게 면역 세포인데, 이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장내 미생물이 좋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많은 논문들로 증명이 돼 있어, 실제로.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그냥 일반 항암제처럼 내가 장과 상관없이 듣는 항암제가 아니고 장이 좋아야 듣는다는 거지. 여기 지금 면역 항암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면역 항암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장내세균 검사를 해보고 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검사해보고 장을 높여서, 장내세균 총을 높여서 면역 항암제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장을 좋게 하려고 EPD 장 좋게 한다고 먹는 거 있어? 유산균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함정인데, 유산균을 먹으면 회복이 되냐, 장이 과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6종이나 10 몇 종인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5,000종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1,000종은 떨어져 있지만 1,000종이 있는데 거기다 6종 넣는다,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몇천 종짜리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든 거고. 그래서 전통적인 수렵 채집인들은 이렇게 5,0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건강한 장수노인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 아마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하더라, 장내 세균이. 근데 현대 도시인이나 쇠약한 노인들은 장내 세균의 풍부도가 뚝 떨어져 있더라. 이게 최근의 연구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마존 사람들 왜 5,000종이고 현대인들 왜 1,000종이냐, 쓸데없는 걸 하거든.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만 흡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내 세균들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거든. 그러면 미생물이 굶어 죽고,
그 미생물들이 배고프니까 뭘 뜯어먹어? 장벽을 뜯어먹어가지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 먹고, 그 다음에 항생제, 항암제. 뭐 항생제를 너무너무 지금 한국은 OECD에서 항생제 2위거든, 2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항생제 처방은 독일의 3배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엉망인 거지.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감기 올라와가지고 완전 집안에 다 퍼뜨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렇게 현대인들이 장내세균 좋아하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아까 아마존 5,000종이지만 현대인들은 1,000종밖에 안 된다 이런 거고, 암 환자는 500종밖에 안 되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장수를 하려면 면역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한다? 장내세균이 한다. 대사산물 공장 누구냐? 저거는 장내세균이다. 장내세균들이 생필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 사람들은 5,000종의 생필품이 나오는 거고 현대인들은 1,000종밖에 안 나오는 거고, 암에 걸린 환자는 500종밖에 안 나온다.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 거식증,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 미생물이 좋아하는 걸 먹어라 이거지. 미생물이 좋아하는 게 맥이라는 게 있어. 맥, MAC라는 게 있는데 그 맥이 들어있는 걸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뭐 통곡물, 야채 이런 건데 그 맥을 먹어줘라. 그 다음에 공장 파괴자, 이 생필품 공장을 파괴하는 애들이 있지. 항생제, 항암제, 초가공식품,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장내생을 죽이더라 이런 얘기고, 일단은 얘를 살려주고 죽이는 걸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첫 번째, 미생물 밥을 주기. 맥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미생물이 접근 가능한 탄수화물인데,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는 사실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장내생균들이 먹는 거라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먹어줘야 돼. 이필이 과일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과일은 사실 사람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과일을 너무너무 많이 먹는데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많을까 적을까? 야채에 비하면 택도 없이 모자라. 특히 우리가 껍질째 안 먹기 때문에 과육에는 거의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과일만 막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나는 뭐 야채는 안 먹지만 과일 많이 먹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장내세균이 엉망이야. 왜냐하면 장내세균들이 식이섬유를 먹는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장내세균이 죽고 황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단일 채소보다는 다양한 통곡물, 버섯, 해조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불필요한 항생제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은.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20, 30대가 전 세계 대장암 발생률 우리나라가 1, 2위에 해당하거든. 왜 그럴까? 지금 20, 30대가 왜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까? 이상한 것만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이게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면은 다 멸균된 거야. 90% 이상이 멸균된 거, 95%가 멸균된 거. 균 하나도 없는 거. 음식인데 음식이 아닌 거. 음식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그 음식이 아니야. 왜냐면 거기에는 균들이 안 들어있어. 왜 아마존 사람들이 5,000종이냐? 맨날 캐먹고 따먹고 하니까 거기엔 균들이 많이 묻어있거든. 그 균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어준다. 지금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옛날보다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지금. 그 고기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장내세균들이 싫어하고,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내세균을 죽이는 가스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내세균이 실제로 죽어. 지금 우리가 1970년에 비하면 13배 정도를 많이 먹고 있고 미국에 비해도 절반까지 많이 먹고 있고 고기를.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장내세균들이 많이 붙어있는, 세균들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먹는 게 핵심이라서, 뭐냐면 매일 같은 음식만 먹는다, 이거는 진짜 원푸드 다이어트는 최악인 거죠, 최악. 거식증도 그래서 면역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거를 먹어줘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게 먹는 축에 속하거든. 굉장히 높은 순위인데 왜 그럴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효를 했거든. 발효를 해서 다양한 반찬이 있잖아. 우리는 반찬 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가장 좋은 실천법은 뭐냐? 밥은 조금 먹고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라.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지금 여행을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반찬이 다양하게 많이 주는 나라들이 없거든. 또 리필도 해주니까 반찬을 많이 먹어라. 다양하게 종류별로.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식이섬유를 먹어라. 매일 30g 이상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발효식품 잘 돼 있는 데 없잖아. 간장, 고추장, 된장. 특히 된장과 청국장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특히 우리는 자꾸 끓이는데 절반만 끓이고
다 식은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넣어서 생균도 먹어줘야 된다. 끓이면 사균이 되거든. 근데 이제 사균도 장내세균들의 밥이 되긴 하지만 실제 우군이 되려면 살아있는 균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청국장도 절반만 끓이고 나머지 절반은 식은 다음에 넣어서 풀어서 먹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식재료의 종류나 색깔 바꿔야 된다는 거지.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장은 하체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그룹과 운동을 안 하는 그룹이 장내세균이 달라. 같은 음식을 먹여도. 그러니까 장내세균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이 뭐 80이라면 20 정도는 하체 운동에 있다. 그게 장벽을 움직여주고 장벽에서 산소를 빼줘야지만 이 산소가 없는 쪽에 잘 사는 균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내 첫 번째로 첫 화면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와 장내세균이 기본을 장악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냥 장내세균이 단순히 뭐 소화나 도와주고 변비 설사를 없애게 하는 애가 아니고 면역학교고 생필품 공장이기 때문에 각종 대사질환도 장내세균이 안 좋으면 생기는 거고 뇌 장축도 이거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치매나 우울증, 불면, 불안 이런 것도 장내세균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장내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에도 엄청난 면역 훈련을 얘네가 하기 때문에 면역 훈련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좋은 사람들은 면역 항암제 잘 듣고 장내세균 다양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안 듣는다 이런 거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장수는 장에 있다. 사람들이 장기를 이식하려고 하잖아. 젊은 사람의 장기를.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요 장에 사는 소장, 대장에 사는 균들을 좋은 균들을 이식하면 돼. 어떻게 해서? 좋은 제품을 먹고 다양한 식이섬유를 먹어서 여기를 건강하게 만들면은 전체가 다 건강해지더라. 이거는 실제로 노화 연구에도 논문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바꿀 게 아니고 바꾸기 쉬운 게 뭐야? 여기 장내세균들 바꾸기 쉽잖아. 그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지. 뭘 통해서? 다양한 유익균 제품도 있고 내가 만든 제품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고 다양하게 식이섬유들을 먹어서 그걸 달성하면 여기가 건강해지면 전신이 건강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장수의 답 중에 하나는 결국엔 장이더라. 장내세균이더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야.